댄싱 퀸 신촌의 마돈나께서 오셨네요.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엄정화 씨는 원래 신촌 마돈나라고 불리면서 신촌 일도에 굉장히 유명한 잘 노는 그런 여자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댄스 가수에 대한 자신의 꿈을 접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남편인 정민이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게 되고 시민 영웅이 됩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내인 정화가 우연히 기획사의 제안을 받게 되면서 빵빵한 실력을 모장한 본격 성인돌이 등장하는 거지. 댄싱 퀸스. 왕년의 꿈인 댄싱 퀸으로서의 부활을 꿈꾸게 되는데, 이때부터 영화는 남편의 꿈과 아내의 꿈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묘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영화가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씨, 그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 괜찮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사실이긴 하겠지만 여배우 올 때마다 저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얼마 만에 만나는 아름다운 여배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조혜정 씨가 나오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사모님 버전, 이 짝이 댄싱 퀸즈 버전. 누구세요? 라미란 씨 모든 영화 속에서 그 신스틸러라고 불릴 만큼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맛있는 걸수록 돋다 먹는 그런 맘? 뭐 어딜 넘봐? 이 영화에서 약간 이제 푸석기도 있고 또 주인공의 어떤 그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자 저 친구로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근데 가장 제가 그 라미란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신경이 쓰였던 건 뭐냐면, 이효리 씨와 엄정화 씨라는 당대의 댄싱 퀸을 거듭하는 그 뮤지션들 앞에서 춤을 추세요. 현대 음료 속에서 순간 속에 보이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못 추려고. 원래는 대본이 있으시다. 사실은 영화상 이제 뭐 제가 막 틀리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틀려야 될지 또 이렇게 미용하는 것도 했는데 원장님이 밑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은 뭐냐? 이분은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잘하는데 자세가 나오는데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금방 배우는 뮤지컬을 하셨으니까. 스타일이라서. 네, 당연히. 독특하세요. 이봐요. 와 내일 봬요. 유튜브. 이 걸레질을 하면서 혼자 잠깐 춤 동작을 하다가 다시 밀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카메라가 창밖에서 롱셔트로 비추는 장면 같은 건데요. 엿보듯이.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있어요. 뭔가 하면 라미란 씨와 엄정화 씨가 티닥티닥 하고 다정스럽게 서로 어깨를 치는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 영화에서 종종 쓰이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카메라가 참 굉장히 다정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꿈을 격려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았었는데 마침 촬영 임박해서 그 공간을 찾게 되는데 그렇군요. 서울에 미용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부산에 가서 미용실을 그 장면만 부산 미용실입니까? 부산에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꿍내야. 이 영화의 사실 대중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극중에 나오는 관계가 진짜 그 관계 같다는 거예요. 황정민 씨와 엄정화 씨가 실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두 사람이 정말로 부부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은. 특히나 이제 그 황정민 씨가 왜 그 엄정화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원은 누가 키우냐. 명예 나야. 못 먹어도 고다. 고야. 손은 누가 피하는 알았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유머야라고 카메라가 가지 않고 화면 뒤로 황정민 씨가 멀어지시네요. 빠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애드립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실제로도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애드립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걸 더 살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연기가 진행이 되고. 자, 장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라미란 씨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 댄싱 퀸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면도하는 씬? 근데 왜 안 말렸어? 실제로 그걸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너무 시치미를 뚝 띄고 하시니까. 나중에 그 음향을 입히잖아요. 근데 너무 무슨 산적 깎듯이 소리가 너무 바짝바짝 나가지고. 벼 밑단 되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저는 더 크게 났어요. 오히려.
근데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물론 대중 영화들이 이제 수많은 기시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본 듯한 장면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장면을 너무 과하게 떠올리는 건 저는 약간 좀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써니에서는 아이들이 거리로 나갔을 때 이제 최루탄이 터지면서 시위대가 있는데 그때 울려 퍼지는 노래가 또 하필 터치 바이 터치예요. 터치 바이 터치만큼 인기 있었던 또 다른 댄스곡이 할렘 디자이어거든요. 런던 보이스. 네, 런던 보이스. 근데 할렘 디자이어를 깔면서 이번 영화에서는 역시 똑같은 맥락의 두 사람이 댄스클럽에서 나왔는데 최루탄이 터지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해프닝스럽게 하면서 노래를 깔아두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꼭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냥 크게 사실 그거를 이렇게 써니라는 영화를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었는데 할렘 디자이어보다 나은 곡이 없더라고요. 그 시대를 딱 대표하면서도 또 신이 나면서도 뭔가 상징적으로 짧게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시위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용감한 신리대인데 하룻밤 사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아이씨, 누가 밀었어? 아침에 팬티 입고 위에는 헐렁한 셔츠 입고 티셔츠 입고 그 문을 여는데 수많은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몰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노팅힐에 있어요. 네, 노팅힐에서도 역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열어봤을 때 기자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 화면의 앵글 각도까지 같아요. 노팅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좀 약간 의도한 것입니다. 네네. 아, 그럼 그 장면을 떠올리시고 하신 거군요. 노팅힐 같은 경우가 영화 속에 화제가 되는 인물이 돼야 하고 네네. 또 기왕이면은 그것이 되게 서민적이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이제 설 연휴에 만나게 되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짧은 인사말 좀 남겨주십시오. 정말 재밌고 따뜻한 영화니까요. 꼭 와서 봐주시고 저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다 차를 펴고 있어요. 그래도 피해는 갈 수 없습니다. 자, 별점과 한 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네, 반. 2012년 정치의 해가 써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잊고 있던 그녀들의 꿈.